(12월 21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저 오늘 네. 새벽에 출근하다가 살짝 넘어졌습니다. 큰 도로는 그나마 제설제가 뿌려져 있는데 골목이나 좁은 인도는 미끄러운 곳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새벽에 내린 눈이나 비로 인해서요, 곳곳이 미끄러우니까요, 빙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대신 미리 넘어진 걸로 하고 자, 힘내서 이제 인증샷 당첨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분위기 좋은 프로네요. 출근 전에 밥 먹으면서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올려주신 서울선미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어린이 인증샷 또 나왔습니다. 크게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도 등원정 상크라고 갑니다라고 올려주신 준이2018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손 엄지 척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즈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후에 두 분 뽑겠습니다. 생방송 보시면서 손가락 V, 하트, 엄지척 이렇게 재미있게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오늘 머니클래스 얼어붙은 반도체 시장 내년 전망해볼 예정이고요. 연예계 핫 이슈 다루는 수요일 상클라이프에서는 50억 기부하겠다 이 뜻을 밝힌 가수 이승기 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날씨부터 빨리 챙겨볼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김민지 기상캐스터가 상암동 난지천 공원에 나가 있는데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또 눈이 오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에도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최근 눈 소식이 정말 잦은데요. 오늘도 부피가 큰 한방눈의 형태로 눈이 내려서 길가에 눈이 쌓이기 정말 쉽겠습니다. 기존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남서쪽에서 유입되면서 눈구름대가 형성된 건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산지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최대 15cm 이상까지 쌓이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외 수도권과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2에서 8cm의 눈이 내려서 제주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이 집중되다가 점차 진눈깨비로 변하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서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뛰어 비교적 온화하고요. 눈이 그치면서 내일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있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 창원 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4도, 광주, 전주 6도, 부산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 준비해주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이 원래 오전 9시까지인데 이게 30분 늘어서 9시 반까지 연장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중에 3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오늘 통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보다 교통편, 도로 상황 잘 챙겨보셔야겠는데요. 한국도로공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 들으셨죠? 아무쪼록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지각하더라도 그저 안전하게 도착한다면 그걸로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눈에 출근 차량까지 겹쳐서 서울 시내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로, 녹천교부터 성동교 지나기 특히 어렵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는 평소보다 짧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눈이 걱정이죠. 곳곳으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 북단양 부근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예 전면 통행이 차단된 상태고요. 또 오늘 같은 날은 다리 위 건너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횡성대교 위 3차로에는 고장차까지 발생한 상태니까요. 도로 살얼음 주의해서 50%까지도 감속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눈은 강원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에 최고 15cm 이상 내릴 거라는 예보인데요. 다시 한번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 50% 감속 주행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기상 예보를 보니까 오늘 많은 눈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그 안내 방송을 하고 그래서 한 30분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추위가 잠시 물러난 대신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지만 시민들의 발걸음이 초조합니다. 모자를 쓰고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눈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걷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평소보다 빨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기상 예보를 보니까 오늘 많은 눈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그 안내 방송을 하고 그래서 한 30분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설 인력 8천여 명과 장비를 투입해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미리 도로에 살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경기도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고갯길과 터널 앞 도로 등 상습 결빙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밤부터는 주춤하던 추위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 위험한 빙판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매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일시 휴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 장현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을 바라왔다며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 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란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부터 다가오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에 대한 예매가 진행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살 수 있는데 한 사람당 한 번에 6장까지 최대 12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 장항선, 중앙선 등에 대한 예매가 이뤄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 34분쯤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정확한 발생 시점은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인 펀데일 서남서쪽 12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6.1km입니다. 이날 지진으로 7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만든 곳이 바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여권 사진이 이상하다거나 눈 치우는 작업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옷을 바닥에 끌고 다니며 화를 내는 남성. 밖으로 나가는 듯 싶더니 돌아와 손에 든 여권을 바닥에 던집니다. 다가온 공무원이 여권을 주워 살피자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입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민원인이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여권을 들고 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여권의 사진이 이렇게까지만 하고 계속 난동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직원이 이제 설명하려고 다가가니까 이제 폭행을 한 거죠.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도착해서야 잠잠해졌습니다. 뺨을 맞은 공무원은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였습니다.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 충격에 병가도 썼습니다. 천안의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무원 4명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맞거나 욕설에 시달리는 건 매년 3만 건이 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택시기사를 승객이 폭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택시비를 내지 않은 40대 승객이 항의하는 70대 기사를 마구 때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승객은 최근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택시 기사는 한참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깬 승객. 아이, 카드 돈 주고 내리라고. 그대로 내리려 하자 기사는 붙잡습니다.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승객과 차비 달라는 기사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됩니다. 내가 그걸 삥땅 치려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응. 그럼 왜 안 줘요? 점점 흥분하던 승객, 기사에게 내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와봐요. 뭘 나와봐요? 아이고, 거부하면서 붙잡자 욕설을 내뱉습니다. 도망간다고요? 예! 욕하지 말아요. 결국 택시에서 내린 승객, 기사를 손으로 치더니 건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승객은 40대 한모 씨. 알고 보니 최근 흥행 중인 한 영화 제작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기사는 70대였습니다. 기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키는 듯 하더니 또 밀쳐버립니다. 쓰러진 기사를 발로 밟다 자신이 넘어지더니 위에서 내려다보며 때리고 발로 반복해서 밟습니다. 대짜고짜 그냥 다리 걸어서 쓰러뜨려가지고 머리를 한 대 때리고 골반을 발로 한번 밟고. 기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영상을 보여주자 합의를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I see you. 영화 대사군요. I see you. 네. 네, 먼저 도시락보이. 오늘 어떤 도시락 준비해 왔을까요? 네, 따끈한 옛날 도시락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3명 중 1명은 스카이 포기. 그 SKY대, S대, K대, Y대. 그 세 곳을 의미하는 스카이가 맞는데요. 네. 이번 대학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최초 합격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의 1이나요? 네, 스카이. 어머. 가셨지만. 그렇죠. 아니, 그 서울대 출신이잖아, 이거.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개하시다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가신 분이 있습니다. 한 입시 전문학원이 낸 자료인데요. 이들 세 곳 대학교가 발표한 올해 수시 1차 추가 합격자가 모두 2,206명이라고 합니다. 총 선발 인원이 6,6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최초 합격자 가운데 32.9%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한 거예요.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8명, 연세대 827명, 고려대 1,241명이었습니다. 오, 근데 비율도 비율인데 수치를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치예요.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다른 대학은 가는 거겠죠. 모집 인원 대비 서울대는 6.7%, 연세대는 39.2%, 고려대는 49%입니다.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더 많은 합격생이 빠져나갔는데요. 서울대 92명, 연세대 115명, 고려대 80명 정도, 자연계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대학교를 붙어놓고 안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 붙었으니까 네. 포기한 거겠죠. 더 좋은데? 네네. 수시는 또 이제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수시 모집에서 여러 군데 지원해서 이제 한 곳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등록 포기가 많은 거는 다른 대학교 의학 계열, 뭐 의학, 약학, 뭐 치약
이런 데를 간 걸로 보인다고 한대요. 이 더 자세하게 분석은 해봐야겠지만 이런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수시 충원 등록은 오는 27일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때까지도 충원이 안 되면 정시 모집으로 인원이 넘어갑니다. 역시 의대 돌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뭔가요? 다음 도시락.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도시락 준비해봤습니다.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게 웬 꿀이야. 오. 떡이 아니고 꿀인데요. 한 식품업체 대표가 벌꿀 100% 제품이라고 홍보한 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227톤. 이게 돈으로 따지면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간 이 네, 제품이군요. 저 꿀이죠. 와, 완전 베스트셀러네요. 근데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꿀이 뭐 달달하겠죠. 근데 이 업체 대표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네, 벌꿀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었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구속까지 됐나요? 네, 넣으면 안 될 걸 넣었는데 앞에서 벌꿀 10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00%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머. 양봉 농가에서 벌꿀 56톤을 산 다음에 이 싸구려 액상 과당을 섞었어요. 양을 4배 넘게 튀겼습니다. 뻥튀기를 제대로 했죠. 이 벌꿀 아이고. 원가가 1kg당 6,000원에서 9,000원인데 이 액상 과당 10분의 1도 안 돼요. 1kg당 500원에서 600원. 이걸 섞은 거예요. 이 벌꿀에 이런 첨가물 넣는 거 불법이거든요. 왜냐면은 벌꿀에 뭔가 넣어도 뭐 물을 넣든지 다른 걸 넣어도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거래 기록을 안 남겼대요. 아이고. 네, 이거를 양봉업체에 사서 또 새로 팔 때 원료를 구매하고 제품 판매는 모두 현금으로만 이 거래를 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자료를 안 하는데요. 남겼다? 네네.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결국 적발이 됐습니다. 와, 그 신조어 중에 그 노력 없이 뭔가를 그 얻으려고 하는 걸 꿀 빤다. 그렇죠. 이분은 진짜로 꿀 빨려다가 잡혔습니다. 제대로 걸렸네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사실 야, 기분 나쁘잖아요. 선 넘네.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 다른 나라 욕할 처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업체도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결국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식품 안전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알게 됐을 때는 이 번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399. 1399. 네, 이게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데요. 또는 스마트폰에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라는 앱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액상과당 안 먹으려고 꿀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액상과당을 넣다니 정말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바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지각했는데 선물이. 오. 네, 지각하고도 선물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네. 지각했을 때는 이가연 가족한테 꾸중을 선물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로? 늦어 지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연은 눈길에 넘어져 늦게 도착한 배달 기사에게 따뜻한 편지를 남겼다는 사연입니다. 안 그래도 날씨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벌써부터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편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여주시죠. 보고 싶어요, 빨리. 네, 지금 나오죠. 넘어졌다고 들었다, 뭐 안 다치셨냐, 추운 날 안전 운행하시라 이렇게 편지에 손편지로 직접 적었고 옆에 보시면 선물이 있어요. 우와. 문에 걸어둔 쇼핑백인데 여기에는 뭐 홍삼 같은 게 보이네요. 이런 선물까지 건강음료가.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해진 사연인데요. 배달 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 피자, 음식이 다 망가졌다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업체 측에서 음식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했더니 기사가 앞에 딱 가보니까 문고리에 저런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하다. 요즘에 이 삭막한 뉴스만 보다가 이런 이야기 보니까 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나오신다고요. 이 소식을 전한 글 자체가 제목이 이제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작성자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분 처음 뵙는다라고 했고 또 배달 기사도 넘어지긴 했지만 기분 좋아했다고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뭉클합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서 이렇게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 마지막에 저를 쳐다보지? 지각했을 때 저한테 저도 쪽지를 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홍삼 줬어야죠. 고생했다. 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웃었지만 오늘도 눈길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더 곱게 서로 쓰다 보면 이렇게 훈훈한 세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소식 너무 좋네요. 네. 네,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보시죠. 네, 오늘 월드 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얼마나 따끈따끈한 소식 준비가 됐을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 세계 곳곳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는 무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머. 예전에 뭐 구소련, 나치 정권 이런 데서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요. 이게 근데 이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명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인데요.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설치해놓고 뒤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의 본국 송환, 체제 선정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네요. 그렇죠. 디펜더스는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에 반하는 이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밝혀진 시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도 중국 유학생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없나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요. 중국 난통시 공화국이 한국에서도 한 곳을 운영 중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동포나 유학생을 리에종, 즉 이 협력관으로 고용해서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외교부, 안보 당국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나섰다는 국내 매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약 이게 실제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갱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사 콜센터가 맞다면 이렇게 비밀로 운영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M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현지 시간 15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남서쪽으로 60km쯤 떨어진 주 교통부 소속 한 염전에서 인간의 심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났어요. 심장? 그 심장? 하트. 염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돌같이 단단한 물건을 캤는데요.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단순히 돌이라고 보기에는 좀 모양이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물체는 테네시주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져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성인 남성의 심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어요? 당국은 심장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추가 DNA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좀 많이 떨어진 작은 마을이라면서요. 이거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이 작은 마을이라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 보안관과 주민 여러분들 모두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ve got 32 years in law enforcement, and I do have to say this is probably in the top 5 of the most bizarre things that I've ever seen. It's a small town, so a lot of stuff doesn't happen here like that. So when something does, kind of makes you wonder.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염전을 범죄 현장으로 취급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또 있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잘못하겠네.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김하은 아나운서 한번 이거 잘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 나비족입니다 지금. 고양이 하악질인 줄 알았어요. I see you. I see you. 영화 아바타 이 나비족을 저희가 지금 따라해봤는데요. 저희보다 더 그럴듯하게 아바타 등장인물을 흉내를 내서 화제를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십니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데요. 멍든 거 아니죠. 온몸이 시푸르 댕댕. 아바타 그 특유의 무늬까지 잊지 않고 그려 넣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한번 삶았나 한번 튀겼나 싶은데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 근데 그대로.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잖아요, 영화에서. 용 타고 다니는데 용은 없어요. 이분의 정체는 라오스의 한 영화관 직원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느낌은 알겠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초저가로 직접 꾸몄다고 하니까 사실 완성도는 조금 너그럽게 귀엽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아바타2의 개봉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서 정성껏 이 나비족처럼 꾸미고 나선 건데요.
도심을 돌면서 다양한 포즈로 홍보 사진을 찍고요. 몰려든 주민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아바타 보러 오라고 열심히 이렇게 또 팬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정도면은 여태 아바타에 관심 없던 사람도 흥미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왠지 화살촉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네. 예, 실제 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예정된 홍보 일정을 늘렸을 정도라는데요. 인기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벌써 세계적으로 무려 3억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아바타 물의 길. 만약 라오스에서도 흥행 열풍을 이어간다면 다 이 직원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바타 2가 국내에서도 벌써 3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영화사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번엔 귀여운 곰돌이 좋아하시는 이 하은 씨 위해서 곰돌이 준비해봤어요. 오. 곰돌이들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곰들이 막 귀여운데요? 떼지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실룩실룩 타악기 음악에 맞춰서 흥겨워 보이는데요. 아, 약간 아빠 곰은 또 생각나는데 곰돌이라고 하기엔 좀 무섭기도 합니다. 곰돌이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게 그냥 곰이죠. 지금 곰탈을 쓴 모습이 살짝 야생에 가깝기도 하고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역의 전통 축제 현장인데요. 힘의 상징인 곰을 통해서 나쁜 기운을 날리고 새해의 행운을 비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실제로 곰을 사슬에 묶어서 함께 마을을 누비고 돌아다녔다는데요. 지금은 곰탈을 쓰고 공연하는 걸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바뀌길 다행이죠.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요즘에 또 때가 때인 만큼 약간 조금 무섭잖아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해가 또 바뀌게 되는데요. 신나게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열어서 묵은 한 해를 정리를 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 좀 보니까 벌써 다가올 2023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새해맞이 축제가 곳곳에서 이어질 텐데 정동진 가는 기차도 막 붐빌 때고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엔 또 아무래도 또 사람 너무 많다 싶으면 사고 걱정부터 드는 게 또 사실이니까요. 안전한 새해맞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아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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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가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JTBC, 샵상암동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은 키워드 대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 장사는 이제 끝이다. 그럼 앞으로는 기술 장사해야 먹고 산다.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네, 이 드라마에서처럼 국내 몇몇 대기업이 일찌감치 반도체 기술력을 키워 미래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효자 업종이 됐죠. 하지만 최근 날씨만큼이나 이 반도체 산업이 춥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많이들 갖고 있는 이 반도체주 주가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골라먹는 경제 맛집의 셰프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주변에 주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날씨만큼이나 이 반도체 기업 실적도 많이 떨어지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10만 전자 뭐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뭐 거기에 반토막에 해당되는 5만 전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 역시도 7만 닉스 이런 닉네임을 지금 갖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실적 저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1년까지 반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분위기와 달리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더더욱 급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2022년에 반도체 실적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은 좀 더 늘긴 했어요. 네. 76조 7천억까지 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8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급감한 수치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적자로 감소폭을 보이게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아예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4천억 정도의 적자로 기록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반도체도 무슨 종류가 있잖아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모든 종류에서 반도체 상황이 이렇게 다 어려운 건가요? 예, 이게 또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반도체를 좀 구분하는 또 기회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CG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반도체는 아주 크게 구분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무언가를 저장하는 기능을 좀 더 많이 담보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처리를 하는 능력을 좀 관장하는 반도체인데요. 네. 주력 회사가 지금 다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메모리.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은 미리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사전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급냉하다 보니까 옆에 적어드린 것처럼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애플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회사에서 우린 요런 형태로 요런 사이즈로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미리 재고를 잔뜩 쌓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라든가 매출 영업이익 급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서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은 이런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뭐 소품종 대량 생산업이라고 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 상품이 사실 뭐 애국가 나올 때도 반도체 막 공정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출의 5분의 1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진 건가요? 예, 이것도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한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한동안은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신규 투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괜찮았는데 네. 내년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인상과 또 구조 조정 등의 한파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요.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중국 수출이 그 뒤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아마 중국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중국의 여러 경제 활동들이 위축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에서 거의 50% 가까이를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도체 업종 전체의 냉기가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본 반도체 시장의 재시동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50% 가까이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와 대만에 뺏기고 나서 철치부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회사들과 관련 회사인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반도체 회사를 하나 출범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라피더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반도체 회사가 나왔는데요. 다시 옛날의 반도체 강국을
우리가 도모하겠다라는 일본의 출사표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불황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쟁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요즘 주가가 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 그리고 중국 이 요인은 어디든 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지금 참 어려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장기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인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는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 예, 그래서 지금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 네. 앞으로 반도체를 상대적으로 점점 더 많이 쓸 분야인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장비와 소재가 있겠죠. 그것은 미국과 일본에 거의 50% 가까이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부분 또 어디에 팔고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점점 사이가 요원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의 고난이도,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판매하거나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전략적인 밸류체인이 구성될 경우 우리는 그럼 또 니네 반도체 안 사겠다라는 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묘한 줄타기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교 상황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시장도 우리가 업체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이 외세의 이런 영향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라고 불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뭐 제 주변 친구들도 막 마음 아파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불황 끝나면 이 주가들 다시 오를까요? 그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주가가 높은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손꼽힙니다.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 회사가 일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 역시도 엄포는 놓고 있지만 사실 우리 반도체 없이는 가동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중국 반도체가 생산되는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중국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반도체가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에 9% 가까이는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인들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본인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보적인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언젠가 다시 풀릴 날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요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지금 시장을 볼 건 아니다. 예.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그렇군.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은 그래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익클래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리는데요. JTBC 엔터뉴스 팀의 박정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시죠. 다들 나가! 네 아버지 니들 꼴배기 싫어서 영영 눈 못 뜨실까 봐 겁난다.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지 말고 엄마 집에 들어가시오. 어차피 면회가 안 된다잖아. 첫 번째 키워드 순양가 여자들의 반전. 감이 좀 옵니다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기세가 아주 거셉니다. 맞아요. 지난 18일 방송된 14회 방송에서 무려 시청률 24.9%를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같은 인기에는 진도준 역의 송중기 씨 그리고 진양철 역의 이성민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매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순양가의 여자들 세 배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칫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즘 이 진도준의 할머니죠. 이피록 역할 굉장히 강렬한데 인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분이 아주 반전을 선사했죠. 맞아요. 이 순양그룹 총수 진양철의 아내 역으로 이피록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연인 줄만 알았던 배역인데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큰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이 배우 김연 씨죠. 네. 드라마 스위트홈,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다양한 흥행작에 조단 역으로 얼굴을 비친 바 있는 배우입니다. 이 피록 캐릭터로 반전을 선사했듯이 배우 김연 씨에게도 반전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내용보다 더 큰 반전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배우 김연 씨가 만 51세라고 합니다. 예, 첫째 아들로 출연하고 있는 윤재문 씨보다는 1살이 어리고요. 예, 둘째 아들 조한철 씨보다는 2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김정란 씨와는 동갑입니다. 네네. 예, 되게 감쪽 같은 분장에 김연 씨의 열연이 더해져서 이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굉장한 몰입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분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연기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양철 회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피록 여사의 고명딸이라죠. 나 고명딸이야! 맨날 하는 그 진화영 역을 맡은 배우 김신록 씨도 아주 뭐 열연을 펼치고 있어요. 미친 존재감입니다. 맞습니다. 김신록 배우의 얼굴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드라마 지옥과 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예, 두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김신록 씨의 얼굴이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옥에서 보여준 아주 처절한 연기가 눈에 선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아주 사랑스러운 재벌집 고명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연기 변신이죠. 네. 이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이 한창일 때 이 김신록 배우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야생의 애교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야생의 애교. 지옥의 그 박정자 씨.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작품으로 여우조연상을 무려 2개나 품에 안기도 했잖아요. 네, 아주 대단한 열연을 했는데요. 지옥에서 박정자 역을 맡은 김신록 씨는 이렇게 수많은 드라마에서 봐왔던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익숙한 역할을 연기했다면 김신록 씨가 아니겠죠. 이 가운데서 예고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가는 다양한 감정선을 연기하면서 연기력이 어떻다, 내 연기력이 어떻다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차클의 선생님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요? 신실록 정말요? 배우님이. 근데 되게 감각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반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김신록 씨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부요? 네. 김신록 씨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 여기서 끝나면 또 저희가 말을 안 했겠죠. 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진학해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한예종까지. 네, 무려 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한 거죠. 네, 이분의 연기를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부 전공을 바꿔서 그 이후로도 계속 연기를 공부했다는 네, 게 네. 그게 또 지금 이렇게 작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도 궁금합니다. 그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묘한 기류를 형성하는, 근데 또 권력을 가지려고 그 재벌가로 그 시집을 간 그 순양가 맏며느리가 아니죠. 순양가의 그 사위 며느리인가요? 손자 며느리. 네, 손자 며느리죠. 네, 오현민 역을 맞습니다. 맡은 배우 누구죠? 배우 박지현 씨입니다. 이분은 2014년 데뷔한 8년차 배우인데요. 그 2018년 영화 곤지암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영화 봤습니다. 2020년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도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작품을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매우 반가운 얼굴일 텐데요. 그간 다양한 작품에 주제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가장 강한 한 방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현 씨의 필모그래피는 재벌집 막내 아들 전과 후로 나뉘게 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 박지현 배우의 반전은 뭐예요? 박지현 배우의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박지현 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 때 몸무게가 78kg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 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이 당시 연기학원 선생님이 박지현 씨를 향해서 꿀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빴다. 그래서 관련 해프닝이 좀 있어요. 최근에 박지현 씨가 이전에 씨름 선수였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좀 근거 없는 루머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박지현 씨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팩체크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78kg에도 예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세 배우가 뭐 나이, 학력, 그다음에 다이어트 비법 이것 때문에 주목받는 건 아니고 다른 또 실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가까이 캐릭터를 통해 보여준 어떤 여성상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 배우가 새 캐릭터로 그려내는 여성상을 통해서 이 당시 대한민국을 살아낸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과 심리를 그려내고 있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한창 인기가 많은데 이제 종영까지 2회만 남아서 아쉬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그 시청률이 24.9%까지 올랐거든요. 그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2위에 올랐어요. 2위? 네, 원래는 스카이캐슬이 23.8%였는데요. 네. 24.9%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가 남아 있어요. 부부의 세계가 기록한 28.4%입니다. 남은 회차 2회차를 통해서 이 부부의 세계를 넘어서 1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스카이캐슬이 2위였는데 네. 이번에 재벌집이 2위로 올라섰다. 네. 이 드라마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얘기 나눠본 이 세 배우의 과거 작품까지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상 먼저 볼까요?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음주운전입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만 올해만 8명이라고 해요. 네, 바로 최근에 또 한 명이 추가돼서 8명이 됐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인 가수 겸 배우 이루 씨가 지난 19일 밤 교통사고를 낸 건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건데요. 이분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1시간 동안 강변북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연기자로 변신해서 또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루 씨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본 작품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루 씨가 KBS 새 일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대본 리딩을 마치고 첫 촬영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 사고로 한나절 만에 하차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된 거죠.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장 가수 이루 씨의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대체자를 구해서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루 씨가 이후에 자신의 SNS에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러면서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영화 배우 곽도원 씨도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지난 9월에 제주도에서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약 11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검찰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당시 곽도원 씨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어서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곽도원 씨와 함께 동승했던 30대 지인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곽도원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곽도원 씨도 이 출연 작품에 상당히 민폐를 끼쳤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곽도원 씨가 주연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하차를 한다거나 또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20년에 영화 소방관 촬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님의 새 영화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찍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제작비만 약 9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90억 원의 돈이 하늘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고 함께 그 고생한 100명이 다 이렇게 허탈하게 됐는데요. 또 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이죠. 김세론 씨. 지난 5월에 음주운전 하다가 가드레일이랑 또 변압기까지 박는 그 영상이 막 공개돼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거든요. 지금 재판에 넘겨졌죠? 네, 넘겨졌습니다. 앞서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면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네네네. 이 김세론 씨가 변압기를 들이박았잖아요. 지금 나가죠, 네. 변압기를 들이박는 바람에 주변이 정전이 되고 이 교통신호가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려 56곳이 넘는 가게가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함께 일하던 제작진과 배우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당시 이미 사전 제작되어서 공개가 임박했던 드라마 키스 식스 센스에 편집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김세론 씨의 사고로 키스 식스 센스까지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첫 방송된 드라마 트롤리가 있는데요. 김세론 씨가 출연을 확정한 상태였어요.
근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급하게 하차를 했고 제작진은 급하게 김세론 씨를 대신할 배우를 찾아 촬영에 돌입해야 됐습니다. 아, 이분들 조만간 재판장에서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 음주운전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연말에 모임 많으니까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 남아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수지만 요새 친구들은 저도 무명 가수예요. 걔네들한테는. 네, 잘 모르죠. 이승기 그냥 배우하고 예능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막 애들이 이 형이 가수였구나. 반격의 칼을 빼든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이승기 씨 소식이네요. 네,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게 지난 16일 소속사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정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온 건데요. 이 후크엔터가 14번 정도의 정상금을 이미 기지급한 상태였고요. 네. 여기에 미지급 정상금 2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지급했어요. 총액이 5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후크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크가 돈을 이승기 씨한테 보내니까 이승기 씨가 바로 또 입장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 54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승기 씨가 주장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승기 씨가 나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들으면서 18년을 버텼다. 근데 이렇게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크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후크에서 받은 돈은 전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50억 원이 사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승기 씨는 50억 원에서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50억 원 내게도 크고 소중한 돈이다. 나의 10대, 20대, 30대의 땀이 들어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내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는 50억 원 이상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승기 씨와 소속사의 갈등은 계속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더 네. 많은 연예계 소식은 잠시 후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퇴근 말고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눈 소식이 정말 잦은데요.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눈발이 날려서 길가에 눈이 쌓이기 정말 쉽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산지에 5에서 10cm, 많은 곳에는 최대 15cm 이상까지 쌓이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외 수도권과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2에서 8cm의 눈이 내려서 제주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눈이 집중되다가 점차 진눈깨비로 변하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서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들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대기는 더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 창원 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4도, 광주, 전주 6도, 부산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눈이 다시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발밑 잘 살펴봐 주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매일 시청 인증샷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당첨자 중에서요, 저희가 좋아하는 어린이 인증샷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와, 오늘도 등원전 상클 하고 갑니다라고 올려주신 준이2018님 고맙습니다. 이 양손 이게 엄지척 포즈 저거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추위가 녹는 이 귀여운 표정과 함께 양손 엄지척 해줬는데 준이 오늘도 유치원 잘 갔겠죠? 네. 오늘 내리는 눈이 땅에 닿자마자 어는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제설제를 안 뿌리는 인도나 골목길은 더 미끄러울 텐데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본방송 마치자마자 유튜브로만 이어지는 재밌는 방송 상클 2교시 계속 이어집니다. 배우 김선호 씨의 복귀 소식
소식, 또 연말맞이 가요계 소식 등을 핫한 연예계 소식 모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거나 유튜브에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말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